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사이탐구 코치 미스터 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인권의 개념과 그 발달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인권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인권이 적혀있는 최고의 법이 헌법이거든요. 이 헌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지금 우리가 이제 인권에 대해서 배우고 여러 가지를 배울 텐데,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선택 과목에서 법과 정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법과 정치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여러분들 이 단원 들어가기 전에 법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은 예전부터 있어 왔던 법이 있습니다. 자연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도덕, 정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뭐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남의 것을 훔치지 말아라, 이러한 그냥 굉장히 도덕적인 내용이 이제 정해져서 이제 자연스럽게 지켜야 되는 법, 이것이 이제 자연법이었는데, 이러한 자연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통제하거나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그 해결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인간들이 구체적으로 만든 이제 실정법이라는 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연법이 구체화된 거죠. 이 실정법에는 여러분들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거든요. 근데 성문법은 이제 법전에 이제 체계적으로 잘 기록을 해서 한 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불문법은 말 그대로 문서화되어 있지 않은 판례, 예전에 그런 그 선례를 가지고 그 판결을 하고자 하는 이제 불문법이 있습니다. 성문법은 주로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에서 이제 쓰여지는 법이고요. 다른 말로 이제 대륙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법전에 쓰여 있는 법이 이제 성문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성문법일까요? 불문법일까요? 우리나라는 성문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법을 이제 들여왔고, 일본은 또 독일로부터 그 법을 들여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대륙법, 성문법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불문법은 문자로 써있지 않는 그런 법이고, 영국과 미국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성문법에는 법이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종류가 뭐냐? 헌법, 그 다음에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제 법이거든요. 헌법은 이제 말 그대로 최상위 법이야. 그러니까 헌법, 명조규, 이 순서가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강력한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은 국민적 합의를 갖고 만든 법으로서 뭐 주로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원리를 규정한 건데, 이 안에 인간의 존엄성이 담겨져 있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양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러한 법을 토대로 해서 하위의 법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법률은 국회에서, 의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만든 거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만든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법률이 그 다음으로 이제 파워가 센 거고, 명령은 이제 행정부에서 만드는 법입니다. 행정부의 이제 수반은 대통령이죠. 이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 뭐 그런 사람들이 만든 법이 이제 명령입니다. 법률보다 명령이 하위법인 이유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 그쵸? 그리고 뭐 행정부에서 일하는 장관들은 대통령이 임명한 직이다 보니까, 국민이 그래도 장관은 임명직이니까 대통령보다 국민이 더 위잖아, 그쵸?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률이 명령보다는 상위의 법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례는 지방의회, 뭐 관악구, 서울, 그러니까 서울시장, 그러니까 서울시의 그 짱이 여러분들 서울시장이죠. 서울시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서울시의 국회의원은 서울시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의 의원들은 서울시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이죠. 그래서 서울시 의원에서 만든 법, 그러한 법들을 조례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규칙은 서울시장, 서울시 공무원들이 만드는 법이 이제 규칙이죠. 그리고 뭐 관악구, 지방자치단체 뭐 얘기를 하면, 관악구에서는 관악구청장이 관악구의 대통령이죠. 근데 관악구민들을 대표하는 사람은 관악구 의원이다. 그래서 관악구 의원이 만드는 건 조례고, 관악구청장 및 공무원들이 만드는 법은
규칙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법은 이렇게 다양하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중에 가장 으뜸되는 법은 헌법으로서 이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권, 즉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인권, 그리고 국가기관들의 권한이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법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인권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인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인간이라고 하면 인간의 존엄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인간은 정말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있죠. 뭐 잘났든 못났든 뭐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그것 자체만으로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거, 이것이 바로 인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권리를 지켜주자 하는 것이 이제 인권인데, 이 인권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부터 있어야 됐지만 불과 뭐 3, 400년 전부터 사람들이 자각을 하기 시작했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불과 100년 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인권이 이렇게 지금처럼 생각하는 것만큼 발달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인권의 특징 4가지가 있거든요. 객관식 시험으로 나오기 좋겠죠.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뭐냐? 보편성입니다. 보편성은 인종,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는 거죠. 보편성은 언제 어디서나 그러한 성질을 이야기하는데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편성. 그 다음에 천부성은 뭐냐? 인간이 존엄하기 때문에 인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건 어떤 뭐 대통령이나 그런 사람들이 부여한 것이 아니라 누가 부여했냐면 하늘이 부여했다. 즉 신이 부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부인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것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게 바로 천부성입니다. 그 다음에 불가침성은 인권이라고 하는 거. 남의 인권을 침해할 수도 없고 내 인권을 남에게 줄 수도 없고 양도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요. 항구성이라고 하는 건 인권이라고 하는 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적용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인권이라고 하는 건 있어야 된다라는 거 바로 인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가지 여러분들 꼭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권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인권의 이제 발전 과정을 보면 근대 이전에는 여러분들 이 인권이라고 하는 건 없었어. 그래서 이제 근대 이전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왕과 소수의 귀족에게 부당한 차별을 당해도 그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위대한 철학자죠. 그 위대한 철학자조차도 노예는 말하는 가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사람들이 인권에 대한 개념조차 없었죠. 자, 근데 여러분들 프랑스의 이제 시민혁명을 통해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프랑스의 이제 시민들이 어떻게 인권에 대해서 자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구제도의 모순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앙시행 레짐이라고 하는데 프랑스에서는 1신분, 2신분, 3신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신분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이 상공업자들이었어. 그래서 이 상공업자들이 돈을 굉장히 부를 추적하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도 많이 냈단 말이야. 그래서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가 이 상공업자들 때문에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상공업자들은 본인들이 세금 다 내고 그러면서 자기들 때문에 나라가 운영이 되는데 특권은 왕과 소수 귀족들이 누리고 자기들은 차별받는 생활을 하니까 안 되겠다, 들고 이노를 하자, 정말 불합리하다 라고 이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여러분들 프랑스 혁명입니다. 이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서 루이 16세 독재 정치를 했던 루이 16세가 왕 자리에서 이제 끌어서 내려오고 시민들이 단두대 기요틴에서 처형을 루이 16세를 처형을 시키고 이제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그러한 사회를 만든 거죠. 이 프랑스 시민혁명에 영향을 준 사상이 3개가 있습니다. 프랑스 시민혁명을 일어나게 하는데 원동력이 되는 사상. 첫 번째 사상이 뭐냐? 천부인권설이죠.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거다. 인권이라고 하는 거. 모든 사람들은 존엄하다. 이런 사상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계몽사상입니다. 계몽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성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이성적으로 합리적이면 따르고 이성적으로 모순적이면 타파시키는 거. 이 사상이 바로 계몽 사상이거든요. 꿈에서 깨어나자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계약설입니다. 사회계약설은 이제 개인들의, 예전에는 국가를 위해서 개인들이 존재를 했죠. 그런데 이제는 개인을 지켜주기 위해서,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개인의 인권 때문에 국가가 존재하는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사회계약설입니다.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그런 학자가 주장한 사상입니다. 이 세 가지 사상을 통해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프랑스 프랑스 혁명의 한계점은 뭐냐? 한계점은 상공업자들만 인권을 얻었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전히 농민이나 그 다음에 여성, 가난한 그런 일반적인 국민들은 여전히 인권을 누리지 못했고 그 정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영국의 이제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혁명도 있는데 이 영국의 명예혁명은 이제 프랑스 혁명보다 더 전에 일어난 일인데 그 영국의 명예혁명은 왜 명예혁명이라고 할까요?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어떤 혁명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이제 그런 과정이 있는데 명예혁명은 이제 왕한테 그 국민들의 대표인 의회의 의원들이 너 왕 지금까지 너 마음대로 법 위에서 네 마음대로 했는데 앞으로 법을 지키지 않고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하면 우리가 너 죽여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왕이 반발하지 않고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고 쫄아가지고 그냥 알았다고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권리장전이라고 하는 문서를 통해서 왕도 법 아래에 있고 각종 세금이나 그런 의회 의원들 선출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다 법으로 규정하고 왕 마음대로 못하게 한 거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제 문서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권리장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명예혁명이라고 하고요. 미국의 독립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영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만든 국가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이제 국가가 되고자 했는데 영국의 간섭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영국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자라고 하면서 미국 독립혁명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독립선언서의 내용에 인권에 관한 내용이 있고 또 이 과정에서 미국은 영국의 입헌군주제,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상권 분립, 의회, 행정부, 그다음에 법원 이것이 적당하게 견제를 이루도록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나라를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주장한 학자가 몽테스퀴에라고 하거든요. 뒤에 가서 선생님이 상권 분립 헌법할 때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대 시민혁명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 영국의 명예혁명, 그 다음에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의 시민혁명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영국의 명예혁명 하면 권리장전, 그 다음에 미국의 독립혁명 하면 독립선언문,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은 이제 인권선언문을 통해서 이제 그 인권을 싹트게 한 그 3대 혁명, 시민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혁명의 한계점은 뭐냐? 여전히, 그러니까 부유한 그 상공업자들 일부만 그 시민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나머지는 역시 인권이나 참정권 이러한 것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나머지 분들은.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한테 동등한 한 표를 이제 보장해 주자. 이것을 이제 참정권이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프랑스 시민혁명,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혁명을 통해서 자유권과 평등권이 보장이 되죠. 이제 이것을 1세대 인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 인권도 1세대 인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시민혁명 이후에 직업이라든지 재산, 성별 등에 따라서
이제 선거권이 여전히 제한되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노동자, 여성, 그 다음에 농민은 참정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19세기 이제 중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참정권이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얻기 위해서 이제 저항권을 이제 행사를 합니다. 저항권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국가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야. 참정권을 달라. 국가가 잘못됐다. 이렇게. 그래서 참정권, 국가 애로의 자유다. 그러니까 자유권과 평등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죠. 그치? 근데 국가 애로의 자유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우리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투표권을 달라라고 이제 주장을 한 운동이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들도 그 이후에 이제 노동자들의 선거권이 이제 확보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여성들도 우리에게 투표권을 달라라고 하는 그런 투쟁, 저항권을 이제 행사해서 20세기 이후에는 이제 여성을 비롯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참정권을 보장받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인간다운 생활 부작을 이제 헌법에 명시하게 됐는데, 이제 현대 복지 국가에서 이제 나중에 나온 인권이 사회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2세대 인권이라고 하죠. 산업혁명기, 그때 막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착취하고, 그리고 굉장히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그 노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노동자들은 돈도 많이 적게 벌 뿐만 아니라 열악한 노동 환경, 그리고 빈부격차 등으로 인해서 인간다운 생활이 어려웠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뭐 전태일 열사 그 노동자가 우리에게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이렇게 하면서 분신을 하셨잖아. 그래서 이제 노동권이 확대가 됐는데, 아무튼 그러한 것들 때문에 국민의 생존을 국가가 보장해달라. 국민들의 그런 노동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주장한 것이 바로 사회권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권은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이제 명시가 됐고요. 이것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사회권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 거죠. 그래서 인간 존엄에 상응하는 그런 뭐 최소한의 여건, 노동권뿐만 아니라 뭐 최소한의 의식주, 교육, 그 다음에 환경, 이런 거를 국가가 제공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사회권이 되겠습니다. 사회권 현대복지국가에서 이제 주장한 인권이기 때문에 2세대 인권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제 국경을 초월한 인권 보장을 위해서 이제 국가들이 연대를 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연대권인데, 이제 이것이 3세대 인권입니다. 1900년대 초반에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그때는 예전에 그 전쟁은 무기가 별로 발달하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뭐 기관총 같은 것도 연사로 이제 막 드드드드 계속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단 말이야. 왜냐하면 그게 총열이 뜨거워져가지고 막 휘어지고 막 그랬대. 그래가지고 한 방 쏘고 막 시키고 뭐 그런 아주 무기고, 칼 같은 것도 이게 이게 사람을 죽이고 갈고 뭐 그래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뭐 대량 살상 이런 게 없었어. 근데 2차 세계대전부터 무기가 굉장히 발달을 하면서 사람들이 대량 살상되고 비인간적인 행위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세계 인권 선언을 발표를 합니다. 1948년에. 그래서 인권 보장의 국제적 기준이 이제 마련이 됐고, 그리고 이제 한 나라의 뭐 어떤 지구촌의 인권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여러 나라들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연대권이 강조가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연대권의 내용은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그리고 평화의 권리, 그리고 재난으로부터 구제받을 권리, 이러한 것들이 바로 연대권입니다. 이것이 바로 3세대 인권이죠.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권의 개념과 발달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이 인권은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그리고 희생을 통해서 얻은 그런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 알 수가 있었을 겁니다. 아무튼 그분들한테 감사해야 될 것 같고요. 저 미스터추는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